네, 이 책은 10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이 책에는 그야말로 부를 만드는 이제 기본 행위들, 기본 키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었거든요. 스노우 폭스북스 세계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경제 경영 중 세 번째 책 부의 기본기입니다. 이 책은 최초 출간일이 1880년, 그러니까 144년 된 책이에요. 7개 나라에서 736번의 개정판으로 출간됐어요. 근데 이 책은 10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편저의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평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책을 만들어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베스트셀러 한 권 만들기 어렵고 더군다나 100만 부 판매라는 것 꿈에서나 가능한 숫자인데 아니 무슨 1000만 부라니 이거 숫자들이 믿어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문에 썼는데요. 하지만 이 책은 실제로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해요. 저도 해외 여러 나라 자료를 꼼꼼히 조사해 봤고요. 사실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 책은요 정말 오래전에 나온 책일 뿐 아니라 지금도 개정판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출간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생명력을 가진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주인공인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거든요. 이 사람이 막대한 부를 이룬 때가 서커스단을 운영한 그때부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쇼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사람은 코네티컷 주의 시장으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기도 했고 인권운동에도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비영리 병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자기 돈을 기부해서요. 노후에는 자기가 가진 땅 전체를 시에 기증했는데 현재 그곳이 시사이드 파크라는 엄청난 넓이의 땅이라고 하네요. 기증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비단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피니어스는요.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 천부적인 어떤 기획자로서의 재능을 좀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미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조하고 조합하고 융합해내는 어떤 부의 기획자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이 재능은요. 그가 6살 때 그때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대요. 피니어스는요. 작은 동전을 곧장 모아놓았었나 봐요. 근데 이 피니어스의 외할아버지가 사실 굉장한 부자였더라고요. 당시 또 시의 시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린 손자인 이 피니어스에게 동전을 곧잘 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피니어스 바눔이 요만한 동전을 많이 모았었나 봐요. 이때 할아버지가 피니어스를 데리고 은행으로 가서 동전 모두를 내어주고 은하 한 입으로 바꿔서 손에 쥐어주거든요. 이때 피니어스는 손에 든 은하 한 입을 딱 받아 들고는 너무나 흥미로운 어떤 감정을 느꼈대요. 그 뒤로 더 많은 동전을 모으면서 은하로 바꾸고 싶다는 열망을 스스로 좀 갖게 됐다고 해요. 실제로 6살, 7살, 8살, 9살 때부터 이미 기획을 해서 비즈니스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을 두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천재적인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더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즈니스 분야에서 남들과 다른 이런 독창적인 재능을 뚜렷이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책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부를 만들어주는 황금률이라고 언급된 것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분이 쓴 이 책에는 그야말로 부를 만드는 이제 기본 행위들, 기본 키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첫 문장으로부터 딱 잘라 말해요. 부자가 되는 길은 오직 번 돈보다 적게 쓰는 데 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모두가 그렇게 반응한대요. 알아요. 나도 그 정도는. 근데 하지만 진짜 안다는 그 말대로 살고 있느냐? 번 돈보다 적게 쓰는 일을 실천하고 있느냐? 부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그 의미를 정말 잘 아느냐라고 꼬집어 말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지금 쓸 만큼 충분한 돈이 없는 사람, 빚이 많은 사람, 늘 돈이 부족해서 허덕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도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런 논리에, 이런 답변에 이제 전곡을 찌른 거죠.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 번 돈보다 적게 쓰는 이 간단한 논리를
한 번도 따르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해요. 저자는. 따라서 피니어스는요, 불을 만드는 기본기 모두를 다루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명확하고 꼭 풍족한 삶, 돈에 허덕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이 선 사람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부에 대한 기본기를 여기에 써놓을 테니까 따라해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자란 단순히 금검절약해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굉장히 시원하고 합리적으로 제안하고 말해서 읽는 동안 거부감이 좀 전혀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겸손하게 좀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책 부의 기본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목차에도 벽돌처럼 단단한 부의 기본기를 만드는 벽돌 쌓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벽돌 쌓기가 12가지 버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벽돌 쌓기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나 자신의 천재성이 담긴 직업을 찾아가라 하고 조언해요. 사람은 모두 각각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자신만의 독특한 독창성이 있고 그 내재된 조건대로 자라나게 가만히 뒀을 때 가장 빛나는 자기만의 무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먼저 얘야, 요즘은 시계 수리공이 각광을 받는다구나.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시계 수리공이 되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되도록 기른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에게 얘야, 너는 의사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으세요? 피니어스가 말하는 말이 정말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의 독창성을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갖고 태어나요. 겉으로 보면 머리, 팔, 다리, 눈 2개, 귀 2개 갖고 있는 또 우리가 동양인 똑같고 우리 부모도 동양인 나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외모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니까 갈고 닦아서 자기의 무엇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책에서도 다뤘지만 이미 태어나는 이 존재는요 각각의 자기 모습을 안에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화 영화 중에 슈렉 있잖아요. 슈렉에 나오는 피오나 공주가 마법을 풀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그리고 딱 풀렸더니 어때요? 원래 예쁜 그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 슈렉과 거의 비슷한 외모의 자기 자신인 게 진짜 모습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껍데기 같은 모습을 벗어내면 그 안에 누구는 세모고 누구는 별이고 누구는 동그라미, 누구는 육각형, 직각형 이렇게 각각의 모습 제가 그냥 가볍게 예를 든 건데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각각 지니고 태어나는 게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죠. 내 안에 내재된 원래 실체 그런 독창성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 겉으로 사람이라고 해서 내재된 것까지 같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길러주는 것이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저도 굉장히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오히려 부모나 나 자신은 내 안에 내재된 것이 잘 나오도록 잘 기를 수 있고 잘 클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부를 이루는 가장 좋은 부의 기본기 첫 번째로 자신의 천재성이 담긴 자기의 천재성이 발휘되는 그 일을 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재능을 사용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와 돈을 받으라는 거 제안하고 있어요. 지금의 나나 내 가치를 잘 알아봐주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주는 곳에 있는 나나 똑같은데 같은 행위를 하면서 적은 돈밖에 주지 못하거나 적은 돈밖에 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머물지 말 것을 딱 잘라 제안해요. 예로서 대단한 말솜씨와 재치를 가진 한 사내가 시골 서커스단에서 해설가로 있는 걸 보고 그 젊은이에게 당신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조언을 한 사례의 일화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미천 삼아 일을 하되 그 재능을 모두 사용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내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곳으로 반드시 이동하라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결코 빚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빚을 져서 무언가를 사도록 종용하는 분위기나 그런 일에 계속 휘말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빚을 얻으면 그 빚의 노예로 살게 되며
빚을 갚으려고 일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사실 이 안에 12개의 벽돌들이 있고 이 벽돌의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이 책에 담긴 것들로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 144년 동안 이 책이 절판되지 않고 7개 나라에서 736번이나 왜 이 책이 개정판이 나왔으며 1000만 부 이상 팔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해서 이 책도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담겨있는 12개의 벽돌 쌓기에 대한 목차만 읽어드리는 것으로 소개를 대신해 볼게요. 벽돌처럼 단단한 부의 기본기를 익히기 전에 읽어야 할 글 1. 부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벽돌 쌓기.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나 자신의 천재성이 담긴 직업을 찾아서 2. 부를 얻기 위한 두 번째 벽돌 쌓기. 자신의 재능이 가치 있게 사용될 곳을 찾기. 3. 부를 얻기 위한 세 번째 벽돌 쌓기. 결코 빚지지 마십시오. 4. 부를 얻기 위한 네 번째 벽돌 쌓기. 확신이 드는 일이라면 몰입하십시오. 5. 부를 얻기 위한 다섯 번째 벽돌 쌓기. 이를 완전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현명한 고용주가 되십시오. 6. 부를 얻기 위한 여섯 번째 벽돌 쌓기. 돈 버는 일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7. 부를 얻기 위한 일곱 번째 벽돌 쌓기. 적게 일하고 2배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사업이 됩니다. 8. 부를 얻기 위한 여덟 번째 벽돌 쌓기. 돈을 가진 사람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9. 부를 얻기 위한 아홉 번째 벽돌 쌓기. 신뢰 있는 사람과 보증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 부를 얻기 위한 열 번째 벽돌 쌓기. 모자상인 제닌에 의해서 홍보의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11. 부를 얻기 위한 11번째 벽돌 쌓기. 그 밖에 비즈니스 성공을 만드는 재료들. 이렇게 11가지의 벽돌 쌓기가 있네요. 여러분 스스로 이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해답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